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7억 원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대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탈락했다는 분도 계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며칠 전에도 저희 상담 전화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통장에 현금 6억 원 넘게 있는데 기초연금 된대요.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현금이 7억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나뿐인데 왜 저는 탈락인가요? 맞아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집 한 채 때문에 연금에서 제외되셨어요. 어르신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많아도 받고 돈이 없어도 못 받는 이상한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소득 기준이 7%나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현금이 얼마면 탈락이야? 집값이 얼마까지 괜찮아?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돼? 이런 궁금증 너무나 많으시죠? 오늘 제가 그걸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계산 공식도 다 풀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다 보고도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개인 상황에 맞춰 직접 답변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진짜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어르신들도 정확히 알고 당당히 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들 정말 많이 손해보고 계세요. 소득 기준이 7%나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에요.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34만 2,510원, 부부는 월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르신들,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기준을 몰라서예요. 계산 방법을 몰라서예요. 우리 집 현금 얼마까지 있어야 되나? 집값이 얼마면 안 되나? 연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 정확한 답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계산 공식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다 들으시고도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개인별 상황에 맞춰 답변 남겨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 일산 박화자 어르신 72세. 박화자 어르신은 일산에서 혼자 사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집 판 돈으로 현금이 6억 원 정도 있으셔요. 통장에 그냥 저축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돈 많은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산해봤더니 놀랍게도 전액 수령 가능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금 6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5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9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이게 소득인 정액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8만 원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전액인 34만 2,510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서울 이만복 어르신 69세. 그런데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만복 어르신은 상황이 달라요. 집 한 채만 있으세요. 시가표준액이 약 1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현금은 거의 없어요. 선생님, 저는 집 하나밖에 없는데 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은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1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1억 6,500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87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228만 원 기준을 훨씬 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사례 부산 김영희 어르신 66세.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어르신 경우를 보세요. 시가표준액 4억 원짜리 집 한 채에 현금 1억 원 있으셔요. 부산은 중소도시라서 기본 재산액이 8,500만 원이에요. 4억 원에서 8,500만 원 빼면 3억 1,500만 원이에요. 현금 1억 원에서는 2천만 원을 빼니까 8천만 원이에요. 합치면 3억 9,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31만 7천 원 정도예요. 이것도 기준인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보셨죠? 똑같은 현금 1억 원이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집값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거나 나는 집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신청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사례 대구 최종인 어르신 70세. 대구에 사시는 최종인 어르신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있으시고 그 임대료로 월 150만 원 받으세요. 현금은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건물 있고 임대료도 받는데 기초연금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인데 대구는 중소도시라서 8,500만 원 빼면 5억 1,500만 원이에요. 현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3천만 원이고요. 합치면 5억 4,500만 원인데 여기에 연 4%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81만 7천 원이에요. 임대소득 150만 원 더하면 331만 7천 원이 되는데 이건 기준을 넘네요.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소득력 전방지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제 기초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오해, 소득 없으면 무조건 받는다. 이거 완전 틀렸어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소득인 정액이 뭐냐면요. 실제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도 집값이 비싸거나 현금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일 안 하시고 연금도 안 받으셔도 집이 10억 원이면 그 집에서 나오는 가상의 소득을 계산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해, 현금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현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는 아예 안 봐요. 공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2천만 원까지는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2천만 원 넘는 부분만 계산에 들어가요. 그것도 연 4%로만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1천만 원만 계산해요. 1천만 원의 4%는 40만 원이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3만 3천 원 정도예요. 월 3만 3천 원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을 리는 없잖아요. 세 번째 오해, 집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이 있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에서는 지역마다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주거든요. 서울은 1억 3,500만 원, 경기 인천 같은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억 3,500만 원짜리 집에 사시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게 없어요. 제로예요. 당연히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오해, 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것도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만 감액이 되고 그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맞아요. 복잡해요. 하지만 원리만 알면 쉬워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게 정부가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보다 적으면 받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실제 소득, 월급, 연금, 임대료 등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는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부채도 빼요.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초연금은 가난해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거든요. 지난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기준이 계속 올라서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2025년부터는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르신들, 이제 2025년 기초연금의 정확한 기준을 숫자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 잘 들어두시고 나중에 계산할 때 꼭 참고해 두세요. 먼저 2025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분, 즉 단독가구 기준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오른 수치예요. 전체적으로 7% 정도 인상된 거니까 기존엔 안 됐던 분들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일까요?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단독가구는 7,700원, 부부가구는 1만 2,320원 정도 오른 거예요. 만약 국민연금을 아예 안 받으신다면 이 연금액을 그대로 전액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 금액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 바로 소득인 정액 계산법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월 소득평가액 계산법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에서 11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죠. 여기서 70%, 즉 63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 금액을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 50만 원 있다면 앞서 계산한 63만 원에 50만 원을 더해서 총 소득평가액은 113만 원이 되는 거죠. 다음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부동산 같은 일반 재산에서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을 빼야 해요. 서울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4억 6,5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는 거죠.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모두 포함돼요. 이 경우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빼고 3천만 원이 계산 대상이 돼요. 이제 부채도 고려해 볼까요? 은행 대출이 있으시면 그 금액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돼요. 예를 들어 대출이 1억 원 있다면 앞서 계산한 재산 금액에서 그만큼을 뺍니다. 자, 최종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은 재산을 모두 더해서 거기에 연 4%를 곱하고 그 결과를 12달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산 대상 재산이 2억 9,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의 4%를 곱하면 1,180만 원이 되고 이걸 12달로 나누면 월 6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제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볼까요? 앞서 나온 월 소득평가액이 113만 원, 재산에서 나온 소득환산액이 65만 원이면 두 금액을 더한 178만 원이 바로 소득인 정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보다 적으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만 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도 없고 월급도 없고 오로지 통장에 있는 예금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현금이 6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7억 4천만 원까지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의 경우는 9억 5천만 원 이하면 전액 수령, 11억 1,400만 원까지는 일부 수령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현금이 5천만 원 있으시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3천만 원에 대해 계산합니다. 3천만 원 곱하기 4%는 120만 원. 12달로 나누면 월 10만 원이에요. 이분의 소득인 정액은 월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만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중소도시는 약 4억 2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약 3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가구는 각각 이보다 34억 원씩 높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분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8,500만 원 공제 후 1억 1,500만 원에 대해 계산하고 그 결과 월 소득 환산액은 약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 정액이 낮기 때문에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단독 가구는 월급이 약 388만 원까지는 전액 수령 가능하고 437만 원까지는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는 666만 원까지 전액 수령, 745만 원까지 일부 수령이 가능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공제 덕분인데요. 월급에서 110만 원을 빼고 그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10만 원 공제 후 190만 원에 대해 70%를 계산해요. 그럼 133만 원이 소득평가액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분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소득도 있는 복합적인 경우예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정순자 어르신,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현금 3천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임대소득 5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월 소득평가액은 70만 원, 50만 원, 120만 원. 재산 부분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4억 마이너스 공제 1억 3,500만 원, 2억 6,500만 원. 현금은 3천만 원 마이너스 공제 2천만 원, 1천만 원. 합산하면 2억 7,500만 원, 4%, 12, 91만 7천 원. 최종 소득인 정액은 120만 원, 91만 7천 원, 211만 7천 원. 이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적으니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70만 원 있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전액은 아니지만 20만 원 이상은 수령 가능하신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현금, 재산, 근로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보시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2025년부터는 기준이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뵐게요.